오늘 대형마트 음료수 논란이 되고 있는 대형마트 의무위협을 확대 강화하라. 그다음에 재벌 유통업체가 골목상권을 무한 파괴하고 있는 출점을 즉각 중단하라. 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갖게 됐습니다. 저희는 골목상권에 650만 중소상인들을 대표하는 많은 단체들이 같이 참여를 했고요. 단체 소개를 하기 전에 오늘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 우리 이하경 위원장님의 도움으로 이 자리를 만들게 됐습니다. 우리 이하경 의원님의 인사 말씀을 이따 듣기로 하고요. 우선 같이 여기 참여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국 을살리기 국민운동본부의 임태현 상임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님이시자 인천시 소상공인연합회 홍종진 회장님 자리해 주셨고요. 전국 슈퍼마켓연합회 강갑봉 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서울 전통상인명예시장 서정래 회장님 자리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한국마트협회 성재훈 사무국장님 자리해 주셨고요. 안녕하십니까. 그 다음에 전국서비스산업연맹 민주 롯데마트노조의 이현숙 사무국장님 자리해 주셨고요. 참여연대의 민생희망본부 양창영 변호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서비스연맹의 우리 이경호 사무차장님 같이 또 자리해 주셨습니다. 전국골프전 사업자협동조합의 송경화 이사장님 같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기자회견 취지와 그 다음에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을지로위원회 이하경 위원장님 인사 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이하경입니다. 오늘은 전국의 유통업계에서 소상공인들이 물밀처럼 또 홍수처럼 밀고 오는 대재벌 유통산업에 맞서서 생존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전국의 재벌 유통 대기업들은 500개가 넘는 대형마트 그리고 60개에 가까운 복합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골목상권이 사시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용업자들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전국의 223개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고 중소상공인과 재벌유통대기업의 상생을 강화하기 위해 복합 쇼핑몰 의무휴업인 지정제도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지역유통 환경을 고려하고 여러분 수렴하여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최근 일각에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실효성 논란이 불거져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대법원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공익적 차원이며 기업의 영업을 자유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실효성 논란은 유통재벌 대기업의 영업 확장을 위한 시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유통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중소상공인과 유통기업의 상생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중소상공인과 재벌 유통 대기업의 상생을 위해 반드시 의무휴업일 지정 제도를 지켜낼 것입니다. 또한 본 정기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과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법안 통과로 중소상인 국민들의 상권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지난주에 유통법과 관련돼서 체인스토어 협회라는 대형마트 대표들과 일부 중소상인들이 이 자리에서 자율로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을 자율적으로 돌리자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근데 물론 말도 안 되는 소리이지만 이것이 얼마나 골목상권에 지금 효과를 주고 있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상인단체장님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국 을살리기 국민운동본부 임태현 상임대표님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임태현입니다. 며칠 전에 이 자리에서 그 재벌 유통그룹과 그 일부 자영업자 단체들이 모여서 마치 그 전국에 있는 중소자영업자나 골목상권 상인들이
일요일 의무 휴무제를 평일날로 바꾸기를 원하는 것처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좀 어이없고 좀 분노감도 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가를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재벌 유통 대기업들이 중소자영업자들하고는 앞으로 상생할 의지가 없다. 상생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아주 단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상생 의지가 없고 시장을 독점화하고 싶은 재벌 유통 그룹들이 지금 새로 생긴 새 정부, 문재인 정부가 지향했던 경제 민주화의 의지 자체를 아주 초반에 꺾겠다 하고 달려든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겉으로는 단순하게 일요일 의무휴무제를 뒤집어 엎는 정도로 보이지만 속으로 더 들어가면은 재벌 유통기업들이 그 조그마한 양보조차도 받아들이지 않고 전국에 있는 시장 독점을 강화하겠다라는 하나의 신호탄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재벌 유통기업들이 복합 쇼핑몰 같은 것들을 절제하지 않고 전국에 퍼뜨리고 있는데요. 유통회사들이 일요일 의무휴무제가 되고 나서 매출이 전통시장에 없었다고 하는 거짓말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미 그 당시에 한 1년 정도 지나서 조사해 봤더니 18%에서 많게는 25%까지 일요일날 전통시장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은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와서 또 별 효과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려고 한다면은 재벌 기업들이 복합 쇼핑몰이나 SHM이나 최근에 이마트, 24시 이마트 같은 그런 골목 사건을 파괴하는 이런 각종 다양한 시장 파괴형 재벌들의 유통산업 진출이 본질적인 원인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둑놈이 도둑질 해놓고선 경찰이 모자른데 지금 못 지킨다고 경찰 필요 없다는 소리하고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재벌 유통회사들이 지금 새로 생긴 국민의 정권이 하려고 하는 경제정책, 즉 경제민주화 정책을 호도하거나 그 다음에 중소상인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영업자 단체들을 앞자리로 내세워서 하는 이런 기자회견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국민이나 우리 중소자영업자들의 목을 조르겠다라는 어떤 그런 좋지 않은 발상이라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재벌 유통기업들이 빨리 정신 차리고 새로운 시대, 상생의 시대, 공생의 시대에 자신들이 어떻게 발맞춰 같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동참해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우리 소상공인연합회를 대표해서요 홍종딘 인천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님 말씀 이어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 최승재 회장님이 나오셨어야 되는데 무리한 일로 제가 대신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공인으로 보면 유통제도에 경고한다. 복합적인 입지 제한이 영업제한을 포함한 유통산업 발전으로 개정을 앞두고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개혁을 노력하고자 하는 유통제도의 시도가 도래하고 있다. 최근 일본 언론에서는 중소상인도 대형마트 휴업을 반대한다. 복합쇼핑몰 의무 없이 일자리 수천 개가 증발한다는 등 기사를 보도하고 있다. 기사 내용을 보면 근거가 되는 조사는 유통재고를 모임이 책임제도 협회의 의뢰에 따른 것으로 신뢰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역 교수의 권위를 빌려 마치 사실만 보도하고 있다. 유통재고들이 일부 교수 등이 사들하여 유통 규제를 막고자 하는 시도 이미 노력을 진행한다. 대형마트 우리교육제도는 공업상품과 대형 유통업체의 상승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이미 2010년에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착되었다. 이제 와서 대형마트 의무협이 효과가 없다거나 소상공인도 휴일 업무를 반대한다는 등을 제도 흐르지 나서는 것은 그저 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공휴일 의무휴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평일 의무휴업도 지자체 상상협의회를 통해 현 제도를 안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방식이다. 지역 특성에 따라 의무휴업 방식을 선택하는 것인데도 마치 공휴일 의무휴업을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마트와 지역상권이
동반 침체한다고 예고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상생기금을 이른바 미끼로 한 의무협제에도 무력화 시도가 있다는데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한국 체인스토어와 일부 유통 대기업의 대규모 점포 영업규제 제도 흔들기와 방해 공작을 지금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현재 국회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무려 28개나 계류 중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규모 점포의 도시계획 관계부터 입지 규제, 상권 영향평가 대상 지역 범위 확대 등 출중 규제 강화, 의무교육을 확대와 영업시간 제한 강화 등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여야를 방문하고 대규모 점포로부터 공목상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는 분명하다. 이러한 흐름에서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 규제를 어떻게든 막아보고자 하는 체인스토어 협회의 노력과 방해 공작은 정부 정책 방향과 국회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 아니라 그 성과를 거둘 수 없음을 명확 반항하다. 마지막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시도하고 있는 이른바 입지 규제 3단계 한도 강력히 규탄한다. 대규모 점포 입지 규제를 상호 보호구역, 일반 구역 등록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상업진흥구역으로 재분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맞게 운영하도록 규제 권한을 위임한다는 방식은 겉보기에 그럴듯해 보이나 속이 뻔히 보이는 술수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 기관인가? 유통 대기업에게 놀아나는 것인지 아니면 그들과 한 통속인지 묻고 싶다. 대규모 점포 영업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현 정부의 대선 공약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더 이상 유통 대기업을 위한 맞춤형 정책 추진을 그만두기를 바란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유통 대기업 위주의 편향된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한다면 소상공인 생존을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은 소상공인과 지역상권 보호를 보호할 수 있는 부처 이관이 마땅하다. 소상공인협회는 가뜩이나 살기 어려운 소상공인이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받기를 바란다. 이에 유통산업 재벌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방해 공작 및 무력화 시도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9월 26일 소상공인연합회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우리 골목 상권의 이 서민 대표적인 업종인 슈퍼마켓이 있습니다. 한국 슈퍼마켓 연합회 협동조합 연합회 우리 강박봉 회장님 말씀 이어 듣겠습니다. 예, 골목 상권을 지키는 동네 슈퍼마켓 연합회 강갑봉 회장입니다. 앞서 여러분이 말씀하셨듯이 유통 대기업은 골목 상권뿐만 아니라 전국의 유통을 싸그리 장악하려고 들고 있습니다. 5만 평 복합 쇼핑몰에 5천 평 대형마트에 500평이 SSM에 그것도 모자라 50평 골목 슈퍼까지 하겠다는 그런 무자비한 발상입니다. 우리가 바다에 나가면 상어 잡는 배 따로 있고 멸치, 꽁치, 참치 다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유통 대기업은 상어부터 멸치까지 싹쓸이 하겠다는 그런 발상입니다. 바다에 여러 어종들이 여러 어부들이 공존하듯이 우리는 공존해야 되는 세상인데 유통 재벌은 그것도 마다하고 오로지 자기들의 탐욕을 위해서 진출을 멈추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여기 와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대형마트 등에 대한 업무효율 변경에 관한 행정예고를 받습니다. 인구 26만인 세종시에 대형마트가 23개인데 그것도 모자라서 일요 업무효율을 수요일로 바꾸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몇몇 행정가로 호두가 맞는 상인들을 대표령 불러 모아서 합의했다는 그런 식입니다. 이제는 세정부 들어서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 맞춰서 업무효율에 상생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 내부로 해야 된다는 걸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몇 분 더 말씀을 좀 듣겠는데요. 서울 전통상인 대표에서 서정래 회장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시 전통상인부자의 명예시장이기도 하지만 올 3월까지 망원시장의 상임회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암동에 들어오는 롯데복합식품몰 비대위원장이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상인이기 때문에 사례를 중심으로 좀 얘기를 드리면 2002년도에 상암동에 월드컵 경기가 끝나고 그 월드컵 경기장에 대형마트가 들어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대형마트의 피해에 대해서 사실 잘 인지하지 못했고, 근데 3년 후에 그 지역의 전통시장 4개가 없어졌습니다. 그만큼 대형마트의 파괴력은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지대하다는 거에 대해서 입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나 또 골목상권이 위기에 처해 있고 그것을 어떻게라도 좀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유통법이 개정되기 시작했습니다. 24시간 영업했던 것을 시간 제한을 하게 됐고, 그리고 공휴일에 의무 휴업을 시작을 했죠. 한동안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 규제는 저희한테는 최소한도의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런 지역 상권이 조금이나마 살아날 수 있는 기회이 됐죠. 그래서 그 이후 상인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자생력을 갖추고 자구책을 세우고 해서 지금은 그나마 지역 공동체를 새롭게 복원하는 그런 역할을 시장이 지역경제 공동체의 중심으로 지금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로 인해가지고 훼손되었던 지역 상권이 전통시장이 최소한도의 버팀목으로 근근히 잘 유지를 하면서 이제는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기초적인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2010년 이후에 규제가 시작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 이후에 새로운 업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대형마트의 한 20회 크기의 복합식품몰이 지역 곳곳에 등장하기 시작했고, 아울렛이 지역 상권의 공산품류를 싹쓸이하는 어떤 업체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규제는 대기업의 방해로 더 이상 진척되지 못했습니다. 최소한도로 전통시장이 지금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것은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것은 지금까지 최소한도의 규제로 전통시장이 그나마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복합식품몰이라든지 아울렛이라든지 이런 업체가 더 늘어난다고 했을 때는 규제의 폭은 훨씬 더 강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무 휴무제를 일요일에서 평일로 옮길 것이 아니고 오히려 월 4회 공휴일로 의무 휴무제를 확대시키는 것이 이 시기에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최근에 언론 이런 쪽에서 지속적으로 전통시장이 그리고 골목상권이 의무 휴무제와 관계없이 성장하지 못한다라는 어떤 언론 보도는 실질적인 어떤 현실을 왜곡하고 있는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의무제는 을지로위원회에서도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유통법 개정된 법안들도 마찬가지고, 향후에 규제의 폭은 훨씬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형마트 의무협이 갖고 있는 사회적 가치에는 상권보호, 중소상인 보호도 있지만요, 대형마트 내 노동자들 건강권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전국서비스산업연맹 민주로또 롯데마트의 이현숙 국장님 말씀 마저 듣겠습니다. 네, 저는 롯데마트 서울역장에서 일하고 있는 마트 노동자이기도 하고요. 민주 롯데마트 노동조합의 사무국장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2015년에 대법원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과 관련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지역상권의 위축과 축소가
대형마트의 증가 추세와 분명히 연관관계에 있다는 점과 그리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일부 제한된 측면이 있긴 하나 공동공익을 위해서 제한할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대법원이 의무협, 대형마트의 의무협은 법적으로 타당한 조치이다라는 판결을 분명히 했습니다. 2년 만에 다시 대형마트의 의무협 문제가 다시 마치 어떤 사회적 쟁점인 것처럼 논란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마트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로서 몹시 교탄스럽고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마트에서는 대부분의 중장년 여성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의 마트 노동조합을 준비하고 있는 이마트 홈플러스 민주롯데마트 노동조합에서는 이와 같은 대형마트를 포함한 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50만 명에 달한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50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의 일과 가정의 병행이라는 이러한 사회적 권리, 기본권이 이 이해관계, 영업의 이익, 자본의 이익 이런 이해관계에 따라서 조정되거나 조율될 수 있는 문제인지 저희는 분명히 묻고 싶습니다. 헌법은 노동자들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인간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사회권에 대해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노동자들의 사회권과 민간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어떤 집단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정리될 수 있는 문제인지 제기하고 싶습니다. 마트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이 한 달에 4번 있는 일요일과 그리고 설과 추석이라는 명절에 쉬고 싶다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요구입니까? 아이들을 기르고 있고 가정을 꾸리고 있는 이 여성들의 요구는 단순히 개개인의 그 여성 한 사람의 요구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기초다위인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자산인 아이들의 미래와 생활을 내는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감히 이 마트 노동자들이 일요일에 쉴 수 있는 문제, 쉬어야 하는 문제는 우리 사회의 기본권 문제라고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요일날 쉬는 것이 가정을 꾸리고 있는 여성뿐만 아니라 반려자와 배우자인 남성 노동자들에게도 필요한 문제입니다. 필요한 조치입니다. 이것이 어떤 이익과 무슨 영업권의 문제로 치부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그런 시각으로 차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고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2년 만에 일요일에 원래 의무를 했던 취지가 있는데 그것을 무색하게 만드는 지자체들이 일요일 의무협을 표현을 돌렸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보완하고 의무협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정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일과 육아와 그리고 자신의 어떤 사회적 그 성취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사회가 국가가 보장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마트에서 일하고 있는 적당한 한 사람의 노동자고 여성으로서 그리고 마트 노동자들의 일과 의무를 대변하는 노동자의 인원으로서 이 기자회견을 참석하게 되었고 이 기자회견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지역상권과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의무협, 대형마트 의무협 문제는 노동자들의 기본권, 우리 사회의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문제로 이 문제를 바라봐 주시기를 기자 여러분들께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렇게 경제적인 가치 말고도 사회적인 가치가 포함되어 있는 의무휴업 제도와 관련돼서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사회 대표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양천 변호사님 모시고 마지막 발언 듣겠습니다. 네, 양천명입니다. 정확히 2년 전입니다. 2015년 9월 18일로 기억을 합니다.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의무 휴업일 제도가 적법하고 우리 사회에 필요한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대법원에서 아주 이례적으로 공개 변론이 있었던 날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2달 후 2015년 연말에 가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 제도는 중소상인들의 보호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일하는 많은 종사자들, 노동자들의 건강보험과 휴식권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하는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하고 나면 우리는 이걸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단의 이후에 사정 변경이 있지 않으면 이 대법원의 판결은 존중돼야 되고 국민 모두가 그에 대해서 따르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통념이고 약속입니다. 하지만 제2년이 지나지 않아서 대형 유통업체들은 지금 현재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부정하고 다시 한번 2년 전에 혼란스러운 논쟁들을 해보자고 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 2년 동안 특단의 사정 변경이 있었는지, 대형마트들이 과연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 휴업일 때문에 몇 개가 망했는지, 이런 특단의 사정 변경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체제를 부정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수모략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대형 유통업체들이 이러한 새로운 논쟁을 불러일으킨 듯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는 이유는 제가 추론해보고 있는데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20대 국회에 들어서서 대규모 유통기업들의 균형 발전과 대규모 점포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좀 더 보호하는 데 확대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약 20개 넘게 이미 발의돼서 심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발의가 됐습니다. 아마도 머지않아서 이 법안들이 어떤 모습을 드러내고 대중소 유통기업들의 균형 발전과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사회적인 제도가 변경될 걸로 추측이 됩니다. 아마도 대형 유통업체들은 이러한 거대한 흐름들을 막아볼 의도에서 지금 현재 과거에 이미 끝났던 논쟁들을 다시 해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는 것을 하루빨리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이러한 약간의 잠깐의 논란이나 이런 것들을 잠재우는 방법은 국회에서 이미 발의되어 논의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들이 하루빨리 모습을 갖추고 통과되어서 그렇게 해서 대중 유통업체의 균형 발전과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보호될 수 있는 좀 더 단단하고 튼튼한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이 하루빨리 통과되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재벌 유통업체 규제와 대형마트 의무역 확대 강화를 촉구하는 중소상인 시민사회 더불어민주당 지도위원회 공동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